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 수집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달러가 너무 비싸진 세상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환율 변화 역사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환전 고민 해결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환율 변화 역사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다섯 가지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볼커 시기의 긴축 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플라자 합의, 세 번째는 IMF 외환 위기, 네 번째는 미국발 금융 위기, 다섯 번째는 코로나 이후 금리 인상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폴 벌커 시기의 긴축 정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그리고 위대한 사회 정책 이 두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통화 가치가 대규모로 희석이 됩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 마련의 토대가 되겠죠. 이후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 정지를 발표합니다. 사실 과거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달러는 금이다라는 그런 공식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런 공식을 한 번에 지워버렸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을 결정한 이유가 있었었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금으로 바꾸길 원했지만 미국에는 충분한 금이 없었습니다. 즉 달러는 넘쳐났지만 금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금태환 정지 발표 이후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일 쇼크까지 발생을 했죠. 이로 인해서 실업률과 물가는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죠. 그래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변동 환율제의 불안정한 모습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는데 이 펄 볼커 이분이 연준에 취임하자마자 기준 금리를 아주 높이 올려가기 시작했고 결국 20%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기 베트남 전쟁 때 통화가 풀린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대규모 재정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죠. 이분이 금태환 정치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오일 쇼크 당시 보면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구할 수 없었고 여기 보면 가스가 없고 닉슨에게 이걸 요구를 해라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붙여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 볼커 시기 타임즈에 보시면 금리 인터레스트 레이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타임즈에서 표지로 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통화와 달러를 비교한 그 지표, 달러 인덱스라고 말을 하죠. 네, 주요 통화와 달러를 비교한 지표를 보시면 여기 이 지표가 위로 상승할수록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보시면 달러의 강세와 약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폴 볼커 시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면 연 20%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는데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다른 나라의 통화에 돈을 넣어둘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볼커의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 미국 달러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 및 가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기름값, 뭐 생활비 이런 것들은 말도 못하게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금리까지 20%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기업들 그리고 가게들 파산부터 신청하지 않을까요? 당시 실업자들은 증가했고 제조업 쇠퇴도 가속화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일본과 독일의 경쟁국들은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에 연비가 좋은 일본 자동차들이 미국에서 아주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에는 소니의 워크맨이 등장을 하면서 미국에서 일본의 가전제품들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달러 대비 낮은 엔화 가치를 바탕으로 일본은 엄청난 미국 대미 무역 흑자를 연이어서 이어나갔고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권 아래에서는 미국은 쌍둥이 적자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건 정부는 공화당이었는데 거액의 재정 지출 그리고 감세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따라서 재정 적자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무역에서도 상당한 적자를 보면서 이 적자를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이 두 가지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를 높이도록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말로는 협의지만 어떻게 보면 강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이 합의를 통해서 1달러는 250엔이라는 그 공식에서 1달러는 120엔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죠.
이래서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 가치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 플라자 합의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고 여기 일본 통화 그리고 달러 일본 통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자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금리를 인하시켰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이미 1980년대 초부터 팽창 분위기였던 일본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는 엄청난 거품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본의 토지 가격을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지역 도쿄에서 일본 황궁부지 이 황궁부지를 매각을 하면 무려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미 일본은 대미 국제 수지 흑자로 인해서 대외 준비 자산과 통화 공급이 증가한 상태였는데 여기에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결합한 결과 거대한 버블이 생겼던 것입니다.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9배 상승했고 또한 1980년대 초 6천이었던 주가 지수 또한 89년 말 4만을 육박할 정도로 거대한 버블이 생겼습니다. 한 예로 일본 최대 은행이었던 노무라의 자본금은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의 자본금 총액보다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플라자 합의 이후에 큰 수혜를 이었습니다. 일본과 수출 경쟁 품목이 많았는데 엔화 가치가 상승했죠. 그래서 원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졌고 그리고 수출품들의 경쟁력 또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가 기름 가격이 하락했고 그리고 금리도 인하가 되었고 그리고 서울 올림픽으로 인한 투자 확대 등 여러 가지 3조 호황이 겹칩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이 세 가지가 겹쳤다는 말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호황기를 누리면서 열심히 경제 여건을 개선을 합니다. 일본의 거대한 버블은 터지고 맙니다. 일본에서 버블이 터지고 그 자금들이 태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로 유입이 되면서 그 자본 흐름이 급증했고 이들 아시아 각국의 부동산, 주식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부동산과 주가가 상승하면서 가계 부가 증가를 하고 이는 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지게 되죠. 주가 상승은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면서 그 이익률이 낮은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게 됩니다. 자산 가격의 거품, 또 경제적 풍요감, 이런 풍요감을 바탕으로 한 한국 기업들의 무분별한 차익과 과잉 투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아시아 각국 모두 이런 어떻게 보면 버블의 벽으로 들어가게 되죠. 한국 여기 보면 잠실 주경기장 건설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부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97년 태국 통화는 투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태국은 고정 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외환 보유 금융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득이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게 되죠. 그 결과 태국 통화는 급격하게 평가 절하를 당했고 태국의 자산 가격도 폭락합니다. 이는 아시아 전반에서 자본이 유출되는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되면서 통화가 이렇게 과대평가된 그런 나라들은 자본 유입이 줄어들게 되자 그 충격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대한 대기업들이 연이어서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동아시아 전반에서 빠져나간 그런 자금들은 미국으로 밀려 들어갔으며 이런 자금들이 달러의 외화 가치의 상승 그리고 닷컴 버블 형성 여기에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미국은 닷컴 버블 이후에 대규모 무역 적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2006년 말에는 달러 원 환율이 1,000원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 그리고 2007년에는 900원 선까지 밀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화가 강해지게 되면 지금 1,400원, 1,5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900원 선이라고 한다면 원화가 상당히 강한 것이죠. 이런 원화 강세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무역 적자, 여행 수지 적자 등을 초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서 고환율 정책, 즉 원화 가치 하락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때마침 부동산 버블이 형성이 됐다가 붕괴가 됩니다. 미국에서 중신용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말하는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바탕으로 이걸 증권으로 만들어서 유동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하나의 증권을 만들어서 그거를 파생 상품으로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정확한 상품 구조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품들이 기하급수로 퍼져나갔고 그 과정에서 버블이 붕괴됐고 금융기관들은 부실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쇄적으로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게 됐고 리먼 브라더스 이때 파산됐죠. 그리고 그 금융위기로 인해 원화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2009년 달러 원 환율은 1,600원 수준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사들을 그 당시 늘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는
미국이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단기간에 실행합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에서 양적 완화,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네, 금리도 낮추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재화 소비를 급격하게 늘려나갔고, 하지만 중국 전 세계 공장이라고 볼 수 있었던 중국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고, 그로 인해 뭐 생산 차질, 뭐 물류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가는 더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2021년 연말부터 미국 정부는 금리를 높여갔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1년물 기준으로 보시면 한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킹달러가 귀환을 한 것이죠. 사실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 자금이 유입을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자금이 유입된 나라에서는 유가증권, 즉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권 매입이 늘어나면 해당 유가증권의 가격 상승과 함께 외환 시장에서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도 상승합니다. 뭐 이런 활발한 경제 활동이 해외 자금을 유인하기도 하는 한편 해외 자금의 유입은 기업의 투자 증가도 가져오죠. 지금 현재로서는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밀물처럼 진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미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유럽, 일본, 영국, 캐나다 이런 주요 경제 선진국 대비 아주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그 투자금의 규모도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대규모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 즉 공화당 정권은 미국 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율 수준에서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달러가 강해서는 미국에서 수출한 제품들의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달러 가치 하락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불확실한 이런 교육 조건 속에서 기업들은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이 감소할 수 있고, 예, 여기 보시면 이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인데요. 그 트럼프 1기 시절 공교롭게도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이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저도 모르게 지금 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환율과 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영역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장기간 투자할 자산이라면 적립식으로 그 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한 번에 목돈을 달러로 환전을 해서 고평가된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가 높아지게 됩니다. 목돈을 한 번에 환전을 하는 것, 그리고 그 환전한 자산을 한 번에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좀 높아지게 만드는 행동이죠. 하지만 장기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투자 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투자를 한다면 동기부여를 위해서 조금씩 한번 환전을 해서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0,000원짜리 떨어져 있죠? 네, 이렇게 저평가된 기업을 미국에서 발견했다. 그러면 환전을 해서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상당한 해외 자금 투자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을 발견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인은 원화 자산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비중을 크게 높이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뭐 미국 자산 시장이 2025년에도 강력하게 상승한다면 지금 환전하지 않은 것을 후회를 하겠지만 이거는 투자에 대한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2025년에도 미국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을 한다면 저는 이게 버블이 완성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2025년 달러 원 환율, 즉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케인즈도 단기적인 환율 베팅은 틀렸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좀 약간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 누구보다 달러 가치 하락, 즉 약달러, 그리고 미국의 수출 증가, 그리고 미국 제조업의 부흥 이런 등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조금 환전은 천천히 하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투자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몫이며 이 영상은 투자 이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